사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도 성악 공부했는데요. 강의는 야매로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다리가 맞은 것 같습니다. 강연을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자도 만나고 어려운 분도 만나고 몸매가 장난이 아니신 여성도 만나고 장난이 심한 분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전에 안 믿었던 단어를 믿게 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궁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강연 대상자하고 잘 안 맞는 궁합이 있고요. 잘 맞는 궁합이 있는데 그 아줌마 강의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침마당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이게 잘 맞나 하고 봤더니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10개 있는데 그 연주도요. 자기는 10개 정도 할 수 있는데 콩쿨이나 실제 연주회 때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능력만큼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줌마들이 왜 제 능력을 끌어내나 봤더니 그 리액션이 좋습니다. 리액션. 한국의 아줌마들은 이런 거를 합니다. 꼭 강사가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질 않고 이런 걸 하죠. 이렇게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없던 능력도 막 나오게 되죠. 저랑 안 맞는 대상은 일단 공무원이 안 맞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모든 공무원이 안 맞는 건 아니고 그 5급 이상 공무원이 안 맞습니다. 이게 6급 이하는 잘 맞고요. 그 5급 이상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5급 이상을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얼굴 표정에 이렇게 몇 급이라고 써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강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좀 웃어주시면 좋은데 활짝 안 웃어요. 활짝. 웃기는 웃는데 이렇게 웃어요. 강의를 듣다가 제가 뭐라고 하면 그리고 본인이 웃기면은 그냥 웃으면 되는데 옆에 2급이 웃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2급이 웃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근데 한 또 5분 지나니까 또 재밌긴 하더라고요. 저랑 제일 안 맞는 강연 대상자는 그 중학교 남자애들입니다. 그냥 나쁜 새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쁜 새끼들. 정말 교회에서 욕하면 안 되는데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강의하러 가서 청소년 캠프에서요. 제가 중학교 남자애들의 문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태리는 뭐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은 심각합니다. 사람을 보는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700명 중에 500명이 저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유머를 했습니다. 유머가 재미없으면 안 웃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 웃기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2명이 저 들으라고 웃기려고 애를 쓰는구만. 그랬더니 또 한 명이 나이 먹고 고생한다. 나쁜 새끼들.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은 통한다. 소통이 안 되면 두 번째 통이 온다는 뜻이래요. 소통이 안 되면 무슨 통이 올까요? 고통. 이태리에서 훨씬 한국의 정서를 잘 이해하시네요. 한국 아줌마들은 간통이 온다고 그러셨거든요. 왜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고통이 오는 고통. 남자하고 여자하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사정을 소개할게요. 자, 보통 한국의 사람들은 연인이든 부부든 헤어질 때 무슨 차이로 헤어진다고 할까요? 성격 차이. 자, 성격 차이는 뭐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부모 자식도 말이 안 통하고 부부 사이도 말이 안 통하면 힘들죠. 저희 아버지는 올해 80, 어머니는 77이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 봤더니 여보, 누구 아빠, 당신 이런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인간.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 단어입니까? 인간적이다. 이런 거 좋은 거잖아요. 인간적이다. 그런데 인간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저 인간. 전 아버님 성함이 저 인간인 줄 알았어요. 저씨, 저 김씨인데. 부부 사이가 좋기는 쉽지가 않죠. 저희 어머니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딴 놈하고 일주일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소원이시죠. 자, 이 부부 사이도 매우 어렵고 부모 자식도 매우 어렵죠.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나요? 듣지 않죠. 제가 만난 많은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다시 넣어버리고 싶다고 그러셨습니다. 넣어버리고 싶어요. 말을 안 듣거든요. 너무 힘들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남자와 여자 연애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왔으니까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소개할게요. 제가 손으로 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여자가 한국에서는 여자에게 있는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냐면 이쁜 척 안 하는 언니, 쿨한 언니, 앞뒤가 똑같은 언니가 있어요. 회식하고 야, 너희 맛있게 먹었어? 나와서 한 대도 시켜. 오, 앞에 똑같다. 완전 진지해. 한국은 그런 여자, 남자들이 그런 여자 싫다. 대박 싫다. 근데 저는 이태리 정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지금 한국의 정서,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 손 들어보세요. 청년. 자,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 결혼 잘하시고 싶으시죠? 결혼 잘해야 돼요. 우리 같은 거 만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중에 나 결혼했지만 또 계획이 있는 분.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 줄이 좀 짧아서. 자, 그러면 엄청 중요한 거 소개할게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 삼성하고 현대자동차 이런 데 돈 많이 받는 데 가서 뭐가 힘드냐고 그랬습니다. 연봉을 1억 이상 받는데 일이 힘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회사에 또라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라이. 여러분, 이태리에는 또라이가 있나요? 없나요? 와서 살아보니까. 저는 이 안에 또라이 왔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 또라이가 여기 있을 거예요. 아, 여보세요? 네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 또라이가 있어서 이태리로 왔어요. 이태리 또라이 더 많아요, 여기에. 이 파스타 먹고 또라이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 여기가 지겨워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거기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미국으로 가도 또 있어요. 가장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내 딴에는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또라이라고 할 때입니다. 또라이는 자기가 또라이인 거 아나요? 모르나요? 알면 또라이가 아니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또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또라이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아니, 우리가 또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또라이인지 모른다니까요. 자기는 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애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 알바하고 자격증 따는 여자가 시집 잘 갈까요? 놀던 여자가 시집 잘 갈까요? 다 아시죠? 놀던 여자 시집 엄청 잘 갑니다. 이제 안 놀아요. 회개하셨거든요. 교회 권사님 되셔가지고 새벽 기도만 나가셔. 왜냐면 옛날에 만날 오빠 다 만났어요. 지금 진짜 놀아볼 거 다 놀아봤어요. 이제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이제 진짜 완전 회개하셔가지고 이제 막 완전히 막
미련이 없거든요. 그냥 뭐 다 놀아봤는데 뭐가 미련이 있겠어요. 자, 어떤 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우울증에 걸리는지 소개할게요. 오빠 만나본 적이 없는 여자, 놀아본 적이 없는 여자, 남편하고 애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말을 안 들어요. 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한국의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키웠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키웠을까요? 한국의 엄마들은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대사가 그렇게 똑같은 걸까요? 이거 이태리도 똑같네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냐 말이야. 왜 이렇게 억울한 걸까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옛날에 젊었을 때는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 장난 심해졌거든요. 자꾸 눈꼬리만 내려오고, 예? 메이크업 할 때 아이라인만 진하게 그리게 되고, 막 전에 눈이 여기 있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진하게 그리고.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진 않는 것 같고. 자,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보는 게 있고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게 다르대요. 매력의 포인트. 자, 구체적으로 질문 들어갑니다.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처음에 3가지를 스캔한대요. 싹. 뭘까요? 제일 먼저 보는 건? 봐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될 사람이 몇 센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180. 자기 키는 생각도 안 하고 180을 좋아해버려. 양심이 없어요, 진짜. 너무해. 자기는 170도 안 되면서 뭘 180을 좋아하냐 말이에요. 여성들한테 물어봤더니 여성들은 너무 잘생긴 남자는 부담스럽대요. 맞나요? 근데 그런 부담 갖지 말아요. 그런 남자가 여러분을 좋아할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그 쓸데없는 나인데 왜 그런 걸 해요? 나 진짜 나 정말 너무 그래요. 나 진짜 막 야 뭐 장동건 너무 느끼하지 않냐? 아니 그런 걸 뭐하러 하냐고. 아 그런 거 뭐하러 해? 그런 거를 장동건이 자기 좋아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쓸데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여성들은 일단 좀 남자가 키가 컸으면 좋겠대요. 2번째, 여성들은 똑같으면 목소리가 좋으면 좋겠대요. 맞습니까? 중저음인 남자가 좋으세요? 고음인 남자가 좋으세요? 중저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바리톤 같은 사람들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극에 봐보세요. 왕 역할하는 사람 다 중저음이잖아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뭐 내관 이런 분들이 전하, 김내관이 옵니다. 이거 거꾸로 해봐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전하, 김내관이 옵니다. 이게 지금 카리스마가 이게 지금 뭐 지금 장난쳐요? 지금 뭐 코미디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중저음만 맨날 전하지 뭐. 남자는 목소리가 고음인 여성을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중저음인 여성을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예? 이쁜 여자. 정답. 아이고 이거 알고 계시네요. 오빠들은 목소리는 필요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안 이쁜 여자가 막 너무 목소리 예뻐서 만나서 얼굴 봤는데 보이스피싱이야 정말. 엄청 짜증나요 진짜. 확 차버려야지. 어디서 오빠한테 보이스피싱 하려고. 3번째, 여성들이 남자를 순간 딱 보는 건 스타일이래요. 스타일. 아 근데 밀라노 시내랑 피렌체 시내 가봤는데 와, 이태리 남자들 옷 잘 입는 사람들 엄청 잘 입더라고요. 일단 이게 왁구가 좋고 참 그게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프레임. 이태리 남자들이 참. 근데 여자는 너무 화려한 남자 말고 댄디한 남자를 좋아한대요. 댄디하고 뭐 이렇게 조금 깔끔한 뭐 이런 뭐 그런 남자들.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스타일, 목소리, 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2가지만 본대요. 순간 뭘 볼까요? 얼굴, 몸매 어딜 가나 정답이 나오네요. 남자는 여자의 영혼은 보지 않는 걸로 밝혀져요. 영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영혼, 비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비전 뭐 비전은 뭔 비전이야 그런 게. 그 비전이 뭐가 필요해? 비전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냥 딱 얼굴 딱 보고 막 우와 막 장난 아니다. 우와 뭐야 진짜.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이태리 남자도 그러나요?
이태리 남자는 여자의 영혼을 보나요? 그러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죠. 한국 남자는 영혼 잘 안 보는 걸로 밝혀요. 영혼은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려면 솔직히 얼굴하고 몸매예요. 그런데 부부, 연인, 교회 성도, 친구, 직장 동료 이렇게 계속 보는 사람들은 얼굴과 몸매를 별로 기억하지 못하는 걸로 밝혀졌더랍니다. 뭘 기억하나 봤더니 말투, 얼굴 표정이래요. 되게 말투가 되게 이렇게 좋은, 여러분 여성분들 제가 진짜 소개할게요.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와이프가 어떤 와이프인 줄 아세요? 제가 한국 남자들한테 수십만 명 물어봤는데 어떤 여자를 싫어할 것 같으세요? 잔소리하는 여자, 목소리 큰 여자. 지금 다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잔소리하는 여자, 목소리 큰 여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어떤 여자를 싫어하는 것 같으세요? 네?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뚱뚱한 여자, 짜증내는 여자. 이태리 남자분들은 어떤 여자 스타일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이태리에서. 잔소리하는 여자. 자, 바로 소개할게요. 보통 요리 못하고 돈 못 벌고 이런 여자 싫어할 것 같으시죠? 안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명령처럼 하는 여자를 되게 싫어한대요. 남자들은. 말을 명령처럼 하는 여자가 있대요. 물론 이태리는 없겠죠. 한국에는 엄청 명령처럼. 와이프인데 남편한테 10시까지 들어와. 10시까지 들어오라고.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항상 대사에 귀신이 자주 등장하고 이런 걸 엄청 싫어해요. 막 귀신이 등장했다가 퇴장했다가 이런 걸 엄청 싫어해요. 이 등장 자체를 싫어해요. 남자가 철 나나요? 안 나나요? 영원한 어린아이. 아까 목사님 마셨잖아요. 피터팬. 남자는 거의 대부분 피터팬이 많대요. 남자는 부탁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잘 듣는데요. 말을. 이렇게 여보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에 들어오세요. 항상 please. 항상 please. 명령하는 걸 엄청 싫어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언어 사용이래요. 언어. 여러분 얼굴 표정은요. 이게 body language인데 body language의 동의어가 spiritual language. 영적 언어라는 뜻이래요.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언어를 갖고 있는데 그 언어가 얼굴 표정, 제스처, 스킨십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래요. 그러는 의미에서 저는 이태리 사람들 이렇게 볼에 이렇게 막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성분들도 막 이렇게 그런 거 있는 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와이프하고도 안 하거든요. 가족끼리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 게. 뭐 하는 짓이냐고 서로 지켜줘야지 정말. 이런데 뭐 하는 그런 거 하냐고 그런 거를. 근데 여기서는 그냥 남자들끼리도 여기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저는 진짜 처음 받아봤어요. 이태리 남자분이 여기다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진짜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그 나쁜 쪽으로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다 아실 거예요. 이태리 와서 해보신 분들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잖아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래서 언어를 구분해 봤더니요.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인상이 좋지 않아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애들이 잘 되길 원하시죠? 솔직히 엄마 아빠 이태리에서 힘들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꽤나 많은 거 솔직히 애들 잘 되기 위해서인데 엄마 아빠 힘들게 일하고 애들 잘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유명한 대학 못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이. 그런 집을 봤더니 특징이 있어요. 정말요. 부모님은 명문대를 못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하고 사이 좋은 엄마 다 명문대 나왔을까요? 진짜 아니에요. 이대 나온 엄마도 있고 똥배 나온 엄마도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만 나오면 돼요. 진짜 하나만 나오면 돼.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 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다 아시잖아요. 바로 결론 소개할게요. 제가 한국에서 저 70만 명 이렇게 만나봤거든요. 12년 일하면서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인상이 좋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인상. 엄마가 인상 좋아 보세요. 남편하고 아이들이 잘 돼요. 진짜 잘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아빠가 인상 좋잖아요. 집안이 평화로워요. 그 부모는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상하고 진상. 이게 딱 두 종류. 이제 진상이 비슷한 말은 화상이라는 단어예요. 화상. 뭐 또라이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샘프레라고 생각하시면 샘프레 맞나요? 아, 샘이라고 생각하세요. 샘. 다 동의어. 뭐 또라이라는 거죠. 뭐 그냥. 자, 그럼 누가 인상이고 누가 진상일까요?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은 신뢰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뭐 교회에서는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런 거 다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교회에서만 하는 거니까. 본인이 인상인지 진상인지 아시고 싶으면 저녁에 집에 들어가 보세요. 엄마가 집에 들어가시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은 그 엄마는 인상. 엄마가 집을 나가니까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막 축제 분위기 난리 나버려. 막 아빠하고 애들하고 새엄마 고르고 막 난리 나버려. 막 차트 넘기면서 막 넌 어떤 엄마가 좋니 물어보고. 아빠 우리 엄마 빼고 다 좋아하시나 이제. 우리 엄마 성지순례 50년 가셨으면 좋겠어. 아주 이라크로 나 진짜 테러 많이 나는 대로 나 진짜 완전 짜증나버려. 우리 엄마는 나 진짜. 그러면 진상. 어머 강사님 구체적으로 소개해보세요. 꼭 알고 싶어요. 자, 소개해드립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몸이 안 좋으면 사인이 나오고 자동차도 고장나면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이 사인이 있는데요. 사람이 진상이 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사계절의 변화를 모르게 되어 있대요. 이태리 살면서도요. 대한항공 그 광고하는 거에 보면 사람들이 유럽에서 제일 가장 가고 싶어 하는데 1위로 어디 꼽힌 줄 아세요? 거기 안 좋은 데죠? 저도 알아요. 분위기로 지금. 네? 좋은데요? 1위가 어디냐면 아말피 해변에 오픈카로 거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절벽 이쪽을요. 최근에 아말피 해변이 1위가 됐어요. 거기 소렌토하고 뭐 포지타노, 아말피 여기 있는 거기요. 어떻게 제가 더 잘 아는 것 같네요 지금. 야 거기가 어디냐 지금. 야 거기 어디야? 뭐 피? 뭐 나 모르겠네. 뭐, 지금 엄청 많아요. 계속 여기만 계셔가지고 자 지금. 자 그런데 사람이 이태리 살면서도 이태리의 저 블루스카이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최근에 이런 얘기하신 적 있으시면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 하늘 색깔 완전 파랗다. 아 아침 공기 봐봐. 아 여기 뭐 진짜 너무 예쁘다. 꽃 좀 봐봐 저거. 이런 분 계시면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좋아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진짜를. 근데 이 인상이 나쁜 사람들하고 소통 안 되는 사람들이 사계절의 변화 동안 사계절의 변화를 2개 알아낸대요. 덥다 춥다. 이거 딱 2개. 덥다 한번 춥다 한번. 심각해 정말. 더 인상 나쁜 사람은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진짜 갈 사람 빨리빨리 가야지. 뭐 이렇게 미련이 많아요 진짜. 항상 계절 변화 2번 죽겠다가 뭐야 이게. 그래서 사람이 인상을 좋게 하고 소통에 도움이 되는 건 중간중간에 자연에 가는 거래요. 근데 그 자연이 막 뭐 아말피 막 이런 막 그런 데 아니어도 이태리는 솔직히 동네도 좋은데 저 여기 근처에서 저기 어제 잤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해안가 해안가 무슨 뭐 이렇게 수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옆에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산책하는데 진짜 솔직히 뭐 엄청 멋있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이제 서울은 막 이런 데가 없잖아요. 평지가 쭉 돼 있고 이런 데 없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안개 쫙 끼고 그리고 또 이태리 남자들 제가 오늘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딱 가는데 서로 이제 이쪽 이태리 아저씨가 절로 오고 제가 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태리 남자들이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다가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사람 지나갈 때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리고 두 번째니까 이 동네에서는 이런 거 하는 거구나. 한국에서는 그냥 쌩 까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람 오면 그냥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이런 건데 여기서 나 처음 보는 사람이다. 이거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자연보다 그 아저씨의 이게 전 더 좋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막 아저씨들 한두 명 이제 개 데리고 막 이렇게 막 산책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참 정말 엄청나게 좋은 동네구나. 여러분 그런 거 진짜 많이 이용하십시오. 이태리 좋은 거. 여기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동네 좋은 거 다 누리십시오. 저 하늘도 누리시고 또 이태리 아저씨랑 또 뭐 그런 게 전 럭셔리한 삶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람은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면 동물과 교감하는 능력이 사라진대요. 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선물 좀 갖고 왔습니다. 이거 뭐 정말 약소한데요. 제가 이걸 좀 쓸게요. 조금 잡음이 나서요. 이거 제 CD입니다. 강연 CD요. 이거 오늘 내용 말고요. 재미난 것만 묶어놓은 겁니다. 이거 동영상 아니고 그냥 음성 CD입니다. 차에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차 없는 분들은 오늘 차 사세요. 페라리 같은 거 하나 사요.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거. 뭐 공짜로 받았는데 뭐 페라리 같은 거 하나 사야지 뭐 이런 거 뭐 페라리 아닌 게 차예요. 뭐 구르마 가지 뭐 그런 거지 뭐. 이거 사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두 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질문을 해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면 그분 포함 그분 양옆에 있는 분도 같이 받는 걸로 아시죠? 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그래도 얼굴 인사를 한번 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빨리 맞춰봐 빨리 맞춰봐. 나 엄청 부끄러워 손 못 들어. 빨리 맞춰봐. 나 그냥 받고 싶어 CD.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그냥 저요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이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면 동물과의 교감하는 능력이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지만 이태리는 동물들을 많이 반려동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저씨들이 이렇게 많이 동물들하고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더라고요. 와이프하고 나온 아저씨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개하고만 나왔더라고요.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자, 나는 최근에 동물에게 말 건 적 있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만약에 말을 하실 수 있으면 저요라고 함께 소리를 그럼 우리 이태리 우리 선생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우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뭐한테 말 거신 겁니까? 강아지. 집에 강아지 기르시는 거죠? C? 옆에 분은 간첩인가요? 지금 뭐 계속 분위기는 아는 분인 것 같은데. 그래요. 바로 통역해 주시면 되겠네요. 집에 개 기르시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오래 통역을 해야 하나요? 제가 이태리 말 잘 모르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저 몰래 제가 멍충인데 여보, 제가 멍충인데 당신에게 지금 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냥 대충 얘기해버려! 제가 모르거든, 이태리 말을. 지금 뭐 이런 거 같네요, 저 지금. 진짜 완전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동물한테 뭐라고 말 거셨는지. 너는 내 강아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 자신의 강아지랑 소통을 했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강아지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본인의 고민을 강아지한테 얘기를 했다는. 박수 한번 주세요. 브라보, 브라보. CD. 네. 감사합니다. 네. Yes. 옆 사람요. God bless you. 와. 마음이 확실히 맑으시네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아저씨들한테 동물 보면 어떡하냐고 물어봤더니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끄실려가지고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된장 발라가지고 친구들끼리 한 마리 그냥 대화를 하는 남자가 한국에 많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자, 우리 여성분 중에 동물하고 얘기한 사람 계세요? 저요. 그래요. 교수님. 뭐한테 말 거셨습니까? 한국에 가서 백구한테 잘 있어 누나 갈게. 마음이 엄청 맑으시네요. 선생님 지금 학생이세요? 아니면은 뭐 직장인이세요? 학생이요? 그 남자친구 있나요? 없나요? 결혼하셨어요? 아이 혹시 있으세요?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3년? 그러면 이제 아이 생기는데 아이 꼭 낳으세요. 선생님 아이 많이 낳으세요. 왜냐면은 동물한테 말 거는 엄마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잘 돼요. 애들이 잠깐 방황할 수는 있는데 잘 돼요. 이랬어요. 진짜. 방황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잘 된다니까요. 지금 잘 되게 돼 있어요.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남편도 드리시고요. 동물한테 말 걸면 심장 질환이 떨어진대요. 심장 질환. 남편이 말 안 듣는 집은 꼭 동물을 키우도록 하세요. 정말 심장 질환이 엄청 떨어진대요. 마지막은 사람은 소통이 안 되고 인상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돈을 못 벌거나 공부를 못 하진 않더래요. 왜냐하면 돈 많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통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뭐가 없어지나 봤더니 유머 감각이 사라지더래요. 자, 여자의 심리가 세상의 원리라고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케팅 전문가도요. 자, 그럼 여성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자는 똑같은 조건이면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맞나요? 이태리 여성도 유머 있는 남자 좋아합니까? 어떻습니까? 좋아해요? 똑같구나. 자, 그러면 그래서 한국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남자, 잘 웃기는 개그맨 남자들의 와이프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쁘고 나이는요? 엄청 어려요. 12살, 17살 막 난리가 아니에요. 진짜. 남자는 똑같은 조건이면 유머 있거나 밝은 여성을 좋아할까요? 말이 없고 되게 조용한 스타일 좋아할까요? 예쁜 여자. 정답. 그게 정답이에요. 오빠들은 유머는 필요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 안 예쁜 여자가 오빠 웃기려고 할 때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밝혀졌어. 엄청 스트레스 받아버려. 안 이쁜데 꼭 오빠 웃기려고 그러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막 교회에서도 말이야. 꼭 있어요. 그런 분들. 뭐 집사님이 뭐라고 하면 막 이쁘지도 않은데 막 그래? 막 이런 거. 확 차버려 진짜. 어디서 웃기려고 지금. 그럼 강사님 이쁘고 날씬하고 어린 여자가 최고예요? 제가 그럼 바보 같은 얘기 드리러 왔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쁜 여자는요 오래 못 가요. 이쁘다고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안 이쁘잖아요? 가기가 힘들어요. 아예 처음에 가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이게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안 이쁘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이쁘다고 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 제가 진짜 이거 엄청난 거 소개해 드릴게요. 남자가 어떤 여자 좋아할까요? 알아봤더니 남자는 자기 와이프 이쁘다고 좋아하는 사람 결혼해서 별로 없어요. 그건 향기처럼 익숙해져 버려요.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나 봤더니 편안한 와이프를 좋아하더래요. 자,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신 분 중에 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나 솔직히 내 남편한테 편안한 스타일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저 뒤에서 이러신 분은 뭡니까 이거? 양심에 걸렸다고 봐야죠. 본인이 양심은 있는 분이네요. 양심. 사람이 큰 돈은 없어도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 자, 어떤 여자가 편안한 여자일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남편하고 더 살 계획 있나요?
없으면 빨리빨리 심하게 하세요. 지금 세상 넓고 오빠들 엄청 많아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 오빠 한번 만나보실래요? 러시아 오빠? 가슴에 털 엄청 많은 러시아 오빠. 막 마당에서 석유나고 막 이런 오빠들 있어요. 막 모피 사주고 이런 오빠. 진짜 상오빠예요, 상오빠. 자, 이제 엄청 잘하신 건데요, 여러분. 자,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나 봤더니 편안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편안함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남자는 웃기는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막 남자한테 막 그 잘 보이려고 막 웃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막 교회에서 막 마음에 드는 오빠 있다고 막 오빠 저 막 개그맨 뭐 저 애드립 한번 쳐볼까요? 막 이런 애들. 겉으로는 웃어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고 속으로 나 이런 또라이가 나왔어. 나 진짜 이태리로 또라이 다 오네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교회라서 얘기도 못하고 나 진짜. 주여 진짜 힘들다 정말. 남자들은 그런 여자 싫어해. 진짜. 그럼 진짜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여자분들, 우리 아가씨들 가만히 있으면 막 마음에 드는 남자가 막 여러분한테 대시하고 이러는 세상 다 지났어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꼭 프로포즈 하세요. 이태리 오빠든 한국 오빠든 프로포즈를 해서. 안 그러면 놀던 년들이 다 체각이 돼 있어요. 놀던 년들은 그런 걸 전문적으로 잘하거든요.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체각이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기도하다 권사님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결혼 못하고. 정말 저 지금 진짜 교회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 진짜 얘기합니다, 정말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시고 그다음 뭘 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시고 그다음 뭘 해야 되는지 소개할게요.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요, 웃어주는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웃어주는 여자. 그런데 그냥 웃으면 안 돼요. 여성스럽게 웃어버리세요. 자, 여성스럽게 웃는 거 구체적 기술 소개합니다. 여러분 막 이태리 여성분들 몸매 엄청 좋잖아요. 막 되게 글래머러스하고 막 날씬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질려요. 물론 아예 처음부터 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여성스러움에 제가 극을 소개할게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으면 난 여자다라는 뜻으로 남자들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으면서 효과를 높이려면 양 어깨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편이 좀 재미없는 얘기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교회에서 뭐 강의를 들었거든? 근데 뭐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좀 재미없어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어쩜 그렇게 유머러스해? 너무 재밌다. 연속 동작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동작만 하면 그냥 뭐 그 남자는 여러분에게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보, 당신 어쩜 그렇게 유머가 있어?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면 남자는 그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되는 여자 소개할게요. 안 되는 여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헛소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헛소리. 헛소리를 싫어하고 엄청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논리적이에요. 뇌 자체가. 근데 이 유머의 반이 헛소리거든요, 이게. 여보, 나 오늘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었다니까. 그러면은 당신 어쩜 그렇게 유머러스해? 너무 재밌다.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듣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어디 가서 하지 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비싼 밥 먹고 헛소리를 삑삑해. 그럼 이제 남편들이 집에서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에휴. 두 번째, 남자는 힘들다고 할 때 거들어주는 여성을 제일 좋아한대요. 죽겠다는 말은 여자가 많이 한대요. 죽겠다. 뭐. 이태리 생활 못하겠다. 뭐. 죽겠다. 근데 여자는 잘 안 죽는 걸로 밝혀졌어요. 안 죽어. 그냥 죽겠다고 안 죽어. 막 먹으면서 빼야 되겠다. 먹으면서 어떻게 빠져요, 그게? 먹으면서 어떻게 빠지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요. 먹으면서 빼야 되겠다. 그거 빠져요? 안 먹어야 빠지지. 남자는 죽겠다는 말을 많이 안 하고 많이 죽는 걸로 밝혀졌어요. 죽겠다고 하면 쪽팔리니까. 뭐 죽겠다고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냥. 그런데요, 남자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온대요. 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 이태리 다 생활 이거 집어치우고 싶어. 그냥 좀 들어가고 싶어. 진짜 너무 힘들어.
자, 이때 그 어떻게 뭐 갑자기 뭐 이거 어떻게 때려칩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여기 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기서 가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좀 와이프가 얼굴 표정 바디랭귀지 쓰면서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여보, 당신 힘들지? 얼굴이 너무 안 됐다. 남자는 힘들지 한마디에 고맙다고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남자는 고맙다는 말은 안 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헌법에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그게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 형사처벌 받게 돼요. 형사처벌. 그 뭐 부부끼리 그런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사랑한다 뭐 이런 거. 그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지 뭐 그냥. 교회에서 새신자 올 때나 하는 말이지 그걸 뭘 부부끼리 하냐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 새신자한테 하는 말이지.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뭐 그냥 장가는 잘 갔구나. 근데 그냥 한국의 그냥 와이프들 그냥 여보 나 좀 힘드네. 진짜 이거 이태리 생활 너무 힘들어. 나는 너 만나서 더 힘들어. 더 힘들다고 이 화상아. 옛날에 그 오빠가 나 엄청 좋아했었어요. 지금 강남역에 건물 올렸다고 지금 카톡 왔어 나한테 지금. 한국 올 때 한번 오라고 나한테 지금 카톡 왔어 나 지금. 진짜 와이프랑 대화가 너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도 여자가 주변 사람 험담할 때 여자 편 한 번만 들어주세요. 여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아니 여보, 오빠, 아니 우리 교회 그 권사님 좀 성격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이때 남자는 와이프 편을 들어줘야 돼요? 권사님 편을 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와이프 편을 들으면서 그 권사님을 까줘야죠. 그 권사님 또라이. 원래 또라이였어. 그 이민 올 때부터. 한국에선 상또라이였다고 그러더라고. 당신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구만. 그럼 이제 여자는 결혼은 잘했구나. 근데 한국 남자는 꼭 그 시점에서 컨설팅을 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컨설팅 전부 경영학과를 나오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서. 여보 우리 그 권사님 문제 있지 않아? 당신도 문제가 있어 지금 당신 문제가 있다고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졌어요 이 사람아. 십자가도 졌다고 주님은 이 사람아. 마지막 하는 말은 이거예요.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아. 나니까. 그럼 이제 한국 오빠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다른 오빠가 필요하구나. 대화가 너무 안 됐다. 그리고 요즘 애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가 힘들죠? 근데 애들은 또 애들 세대에 힘든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태리 말을 해도 완벽한 이태리 아이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정체성도 혼란이 되죠. 사춘기에 들어서거나.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아빠 한국말 이런다고 아빠 나 진짜 학교랑 나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나 진짜 좀 대안학교 보내주면 안 돼? 대안학교? 그럼 아빠들이 얼굴 표정 쓰면서 힘들지? 얼굴이 너무 안 됐어 우리 딸. 그럼 애들이 아빠가 모르는 건 아니구나. 근데 한국 아빠들 아빠 나 대안학교 보내주면 안 돼? 네가 대안이 없는데 뭔 대안을 학교를 가 이러면 새끼야 네가 대안이 없다니까 새끼야. 아빠가 봐도 너는. 그럼 이제 애들이 진짜 아빠랑 대화 진짜 너무 안 된다. 진짜 나 새 아빠랑 대화 한 번만 하고 싶다. 나 진짜 기존 아빠는 대화가 너무 안 된다. 진짜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오늘 뭔가 마음에 필링이 오신 분들 집에 가셔서 애들 보면 힘들지? 바로 해주지 마세요.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게 엄청 불안해. 뭐요 이거? 뭐요? 드디어 이혼하는 거요? 뭐요 이거? 교회에서 뭔 소리 들었구만 이거. 진짜. 그리고 와이프한테 바로 잘해주지 마세요. 와이프들이 좋아할까요? 불안해할까요? 불안하고 의심을 엄청 많이 해요. 의심. 이번엔 또 뭐야? 카드야? 암인가? 가까운 사이가 제일 좋은 게 문자래요.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문자는 짧고 유치하게 하면 좋아한대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문자를 하긴 하는데 그 길고 진중하게 해버려요. 길고 진중하게. 뭐 성경 구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 구절. 진짜 그런 거 진짜 시편 이런 거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그거 스팸이지 왜 자꾸 그거 왜 저기 성경 구절을 보내냐고. 성경 시편 진짜 나 그걸 왜 보내냐고 진짜. 그거 다 삭제하지 누가 봐요 그거를. 그냥 좀 이런 거 보내야지. 이런 거 그냥 아빠가 좋아하는 거 잊지 마라 하트 이런 거. 저 부산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뭐 경상도 사람들이 뭐 부끄럽게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경상도 애들도 힘드니까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 이런 거 시킬 줄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진짜. 아빠가 좋아하는 거 잊지 마라. 근데 하트를 못 찾으셔가지고 한글로 하트라고 하셨어요. 그 하트를 좀 못 찾으시더라고요 아저씨들이. 여러분 경상도 아이들이요 답장을 제일 빨리 합니다. 5분이 되니까 답이 막 와요. 와 시키드나. 시켜서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강연 좀 재미있습니까? 제가요 일하면서 이렇게 받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저보고 강사님은 말을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는 게 재밌네요. 저도 그 말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사는 게 재밌나? 이렇게 이태리 와서 강의도 하고 6년, 7년 정도 일을 엄청 재밌게 하고요. 우울증이 좀 왔습니다. 저는 젊은 남자가 우울증에 걸릴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제가 우울증 걸려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울증 걸리는지 알겠어요. 그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이 항상 우울증에 와요. 그 어설프게 착한 사람. 그 남편하고 싸우고 와이프하고 싸우고도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항상 웃고 막 이렇게 막 집에서 막 엄청 싸우고 막 여기 와서 막 항상 할렐루야, 네, 아우, 네, 할렐루야, 뭐 잘 지내시죠 집사님? 전 다음 주에 이혼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사님, 사모님들 세미나를 꽤 했는데요. 사모님들이 의외로 우울증에 되게 많이 노출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모님들은 되게 좀 너무 진짜 위험해요, 위험해. 교인들이 너무 많은 쓸데없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막 목사님 칭찬을 사모님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막, 어머 사모님 정말 저는 목사님 주일날만 봐도 좋은데 평생을 함께 사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네가 살아라. 네가 좋으니까 살아. 이렇게 갖고 가서 써라. 마음에 들면 계속 써라. 내 속은 아무도 모른다. 저는요, 그게 감정 노동이라고 부르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개인의 감정은 지치거나 힘든데 밝게 하는 사람들이 잘 걸린대요. 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참으면 돼. 나만 조용하면 돼. 나만 죽으면 돼. 그럼 다 무사히 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빵! 하고. 저는 제가 사는 게 재미없는 날도 강의를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야 프로거든요. 쌍용자동차 파업할 때도 강연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 가서. 공장에 갔는데 플랜카드에 죽음으로 하나 되자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하나 되자. 근데 저보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주면서 노사가 하나 되는 강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죽음으로 하나 되자인데 지금. 그러면 저는 제 영혼을 팔아서 미션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대장암 판정 받으신 날도 저는 강의를 재밌게 했습니다. 2번이나. 근데 가만히 보면 이민생활은 어쩌면 거의 그런 일인지 몰라요. 자기 감정을 어디에 표현할 만한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친구도 많을 수가 없고, 이 좁은 사회에서 이 말을 했다가 이게 부메랑처럼 어떻게 나한테 돌아올지 모릅니다. 말이 과장되기도 하고 전혀 엉뚱하게 말이 터지기도 하죠. 그래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면 안 돼. 그냥 혼자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살 거면. 그러다 보니까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우울증의 고리가 탁하게 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말투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 서울 사람이 아니라 지방 사람입니다.
지역 사투리 혹시 들으셨어요? 어디 사투리 들으셨어요? 전라도 감사해요. 저기 뉴욕에서 강의할 때 저보고 필리핀 사투리 들었다고. 저 그리고 대전역에서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저보고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한테 왜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저보고 한국 사람 닮았대요. 저도 한마디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부모님이 전라도 분이어서 저도 모르게 전라도 사투리를 좀 쓰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신앙에 귀의하거나 자연으로 들어가려는 성향에 있대요.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람에게 제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얼굴은 얼이 담긴 꼴이라는 뜻이래요. 즉 영혼이 담긴 그릇이 페이스래요. 그런데 얼굴을 보여주는 건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과 제 상황을 보여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도 힘들면 난 어디로 가지? 이태리 와서 힘든데 여기서 힘들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또 힘들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계속 떠돌아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이게 안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알아봤죠.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다윗과 솔로몬의 권력의 반지 안에 써진 글자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 왕의 반지 안에 써진 글자는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정말 밀라노는 수준이 좋네요. 저 분당에서 아줌마들 강의 때 왕의 반지 안에 뭐라고 써졌냐 했더니 24K라고 어떤 아줌마가 얘기를 하셨어요. 24K. 여러분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게 지금 말이냐고요? 방구냐고요? 그게 지금. 말이냐 방구냐를 이태리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죄송합니다. 해석하시는 분께. 이게 말이냐 방구냐를 해석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럼 왕이 18K 하겠습니까? 돈이 많은데 24K지? 왕의 반지 안에 써진 글자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니라는 말이래요. 사람이 희망 없이 힘든 날은 뇌가 사진을 초당 여러 장 찍어서 시간을 늘린답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가 옷을 아주 예쁘게 입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바빠져 보세요. 아니면 너무 예쁘게 막 가다가 남자들 앞에서 바빠져 가요.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매우 천천히 가요. 놀라운 건 아프지 않는 거예요. 너무 쪽팔려서 아프지가 않으니까 까지 못하게 가시는데 그리고 괴력적인 힘으로 벌떡 가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엄청 잘 가요. 골목에 들어가봐요. 근데 아프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저만 취해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완전 아프겠다. 다 들려. 자,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인간이 힘든 날은 왜 시간이 천천히 가나 봤더니 뇌가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하기 위해서 위험한 일을 당하면 그 일을 기억하려고 한대요. 강력하게. 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극도의 주의를 하려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를 모르면 그 경험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겠지만 시간이 천천히 가요. 나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먹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좀. 뭐라고 하는 거지? 지들끼리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래서 사람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희망이 없어요. 자기 소망이 없어요. 자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뇌는 계속해서 위기라고 판단하고 계속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시간의 개념을 자꾸 늘린대요. 그리고 사람의 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살아있는 게 죽은 것보다 힘드느니 죽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뇌가 오류를 일으켜서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건데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죽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느끼니까 이렇게 계속 사느니 죽어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는 이제는 뭐라고 유서를 써요? 이제는 쉬고 싶다. 누가 자살하면서 이제는 화이팅. 이제는 다시 한번. 누가 자살하면서 이러냐고요.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다. 이제는 쉬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요, 그 내려놔도 잘 안 죽습니다. 지금 내려놔도.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벼랑에서 떨어져서 뭐 하나 잡고 겨우 살았대요.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늘을 향해서 외쳤어요. 하나님, 밧줄 좀 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서 딱 한 번 소리가 들리더래요. 잡고 있는 걸 놔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다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도와줄 사람 없어요? 야, 정말 기도 간절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다 더 간절한 건 하나님 말고 도와줄 사람 없어요. 이거는 너무 간절해요. 근데 하나님 말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지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뿌리 놓고 죽을까 생각했는데 그러기에는 삶에 대한 거지 같은 애착이 남아있고 잡고 있으니 너무 힘들더래요.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밑을 볼까 말까 했어요. 낭떠러지면 더 무서우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겨우 봤는데 놀라워요. 바닥에서 10cm거든요. 그 하나님이 놓으라고 그랬을 때 놨으면 이러고 집에 갔겠죠. 우리가 잡고 있는 건 뭡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인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거라고 잡고 있는 거지 그것을 힘들게 잡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놔도 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좋은 날이 지나가는 것처럼 힘든 날도 지나갈 겁니다. 부디 바라건대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반드시 성공한다는 유치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알고 있는 영혼의 골수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태리 올 때 내가 계획했던 거 안 해도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죠. 그게 우리의 하는 일보다 1000만 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못하는 거 있으면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건 한 번만 친구에게 얘기해 보래요. 솔직하게 힘들다고. 친구는 누군가 봤더니 인디언의 격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친구란 나의 짐을 자기의 등에 지고 걸어가는 자랍니다. 이태리에 사시면서 그런 사람 한두 명 정도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친구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짐을 자기의 등에 지고 걸어가는 자리예요. 저는 그 말에 의하면 친구가 없었고 저도 누군가의 친구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유명한 병원에선 이미 강의를 다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의사, 간호사 놓고 소통 강의 엄청 재밌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우울증 접수하고 있고 막 자살 충동에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런 건 제 이미지상에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동성당에서 전화 와서 나왔습니다. 기적이었죠. 여보세요? 명동성당인데 피정이라는 모임에 신부님 70명 특강을 해달랍니다. 죄송합니다. 종교적인 내용은 강의를 못하고요. 성당 안 다녀서 제가 분위기도 또 모릅니다. 강사님, 아침마당 봤어요. 아줌마들한테 한 거 똑같이 해주세요. 순간 신부님에게 상담받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부님은 왠지 제 얘기를 남한테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녁에 혼자 주무시잖아요. 목사님한테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잘 안 믿어요. 의심이 많거든요. 성당에 갔는데 캐톨릭 회관 갔더니 사제 70분이 검정색 이 옷을 입고 딱 앉아있는데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옷에서 느껴지는 그 신비함이 있더라고요. 어떤 신부님이 인상이 좋으신가 하고 안 보는 척하면서 계속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쯤에서 신부님 한 분이 저를 보고 계속 웃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인자하게. 마음이 녹아서 강연이 끝나자마자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저는 말만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거지 우울증이 좀 있습니다. 조용히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신부님이 먼저 저에게 우울증 상담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신부님이 신부를 안 하시고 싶으시다고 먼저 저한테 선방을 까시는 거예요. 이게 좀 센 걸로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몰라서 신부님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제 서품을 돌려주면 신부님 아니시래요. 혹대로 갔다가 혹 붙였죠. 6개월 계속 지속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6개월 동안 저는 아침마당을 나가고 주가는 오르고 강사료는 올랐습니다. 남들 보기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전 더 하고 싶기 싫었습니다. 그럼 일이 안 되니까요. 수도원에서 연락이 와서 결국은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수도원에 있는 수사신부신데 90이 넘으셨는데요. 예수의 사제 출신이시래요. 김 선생이 얘기 전에 들었고 조용히 올라와서 상담을 받으랍니다. 신부님, 제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90이 넘으면서 하느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거 성당 유머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성당 유머인가?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잘 모르나 이런 거를? 이거 웃긴 건가? 심각한 건데? 웃기더라고요, 솔직히. 속으로. 찾아갔죠. 전 그분이 뭐 저한테 뭐 할렐루야 이런 거 했으면 안 가려고 그랬어요. 후드 달린 하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허리에 밧줄 같은 거 이런 거요. 문제가 뭐야? 말을 재밌게 해야 되는 강사인데요. 저는 사는 게 재미있지 않아서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여러분 내공 있는 분들은 말 이렇게 1시간 강연 안 합니다. 이런 건 야매로 하는 애들이랑 1시간 하는 거지. 내공 있는 분들은 딱 침묵을 배워. 심장에 뜨거운 확신이 왔습니다.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들은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을 까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용암무당도 말 까십니다. 어려서 마당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복숭아는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신부님, 강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재미있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침묵을 하면 어떡합니까? 젊은 친구가 어디서 그런 무지한 말을 하냐고 화를 내세요. 사람 말의 힘은 지식과 침묵.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지식을 몇 알고 침묵을 몰라. 그러니 말이 술처럼 익어야 하는 날에 익지 못하고 썩는 거야.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히지. 언제까지 세상을 꽃처럼 살 것 같아?
오늘은 네 남은 인생의 첫날이야. 너 전에 뭐하고 살았든지 새롭게 시작해. 소름이 돋고 눈물이 나버립니다. 신부님, 어떻게 하면 침묵을 배울 수 있습니까?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인이 프랑스 수도원, 프랑스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프랑스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프랑스를 갑니까? 프랑스 말을 모르니까 너는 프랑스 가면 침묵이 되게 돼 있다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질문에 답이 있다고 그러셔요. 그해 겨울 저는 한 번도 휴가 간 적이 없었는데요. 제 자신을 위해서 2주 시간을 주고 프랑스 리옹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옹에서 마콩, 그 다음에는 보르도, 그리고 우울증 나와버렸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요. 거기서는요, 뭐 강연 이런 걸 안 하고요, 아침에 산책을 하라고 그럽니다. 완전 깡시골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종교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종교가 없으면 자기하고 대화를 하랍니다. 근데 기도와 대화의 원칙이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 짧게 하랍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저처럼 직업이 말인 사람들은 원래 집에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오빠는 밖에서 딴 년들은 웃겨주고 왜 집에서 자기는 안 웃겨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료를 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사료를 내라. 시간당으로. 나 시간당 받는 사람이니까 돈 내라. 강사료. 그래 내가 프로인데 내가 지금.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참 아빠처럼 안 살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하고 참 비슷하네. 그렇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 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말이 직업인 이런 남자도 자기랑의 사이가 어색한데 보통 자기의 메이저 직업이 있는 분들이 무슨 자기랑 그게 막 되겠습니까? 한국의 문화가 그런 것도 아닌데요. 전 저랑 대화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열흘째 되는데 포도밭 앞을 지나가다가 잠바 입고 있었어요. 추워가지고. 좀 프랑스 춥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정말 제가 저랑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색해서.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저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언 같은 소리였는데요. 주님의 음성이었나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전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귀로 듣지는 않았는데 정확하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소리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와,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태리 이민생활 얼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눈물 나는 시간 다 잘 보내고 여기까지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 사랑한다, 뭐 축복한다 이런 말도 아닌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태리 와서 서러운 것도 있고 돈 없어서 서러울 때도 있고 또 힘든 일도 당하고 사기도 맞고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상처도 받고 뭐 서럽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여기까지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분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상담도 안 받고 약도 안 먹었는데 우울증이 좋아져 버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울 살다가 경기도 남양주라는 데로 이사 갔죠. 산밑입니다. 하루에 오늘도 그래서 아침에 산책을 한 거였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야. 핸드폰 놓고 저 혼자. 그런데 저는 한국이 프랑스보다 훨씬 흥미롭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유럽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장면을 본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독특한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이런 거를 하시고 이런 거 하시고. 그러더니 한 아줌마가 나무에 가서 나무에 또 뭐 이런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동물의 왕국인 줄 알았어요. 아줌마가 영역을 표시하려고 그러시나 봐요. 그리고 얼굴에 뭔 테러범이 쓰는 것 같은 마스크를 썼는데 뭐 독수리 부리 같은 게 나와 있고 모자는 용접할 때 쓰시는 걸 쓰고 계시고 이거 유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건데 서프라이즈. 여러분 오늘의 결론인데 사람은 힘들다고 절대 안 망한대요. 위로를 못 받아서 망한 거였지 힘들어서 망한 게 아니었대요. 힘들어서 망했으면 다 망할게요. 여러분 이태리만 힘들지 않습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다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삼성 다니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누가 이러겠어요? 막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막 출근하자! 또라이 이런 새끼들은 또라이 진짜 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래요. 밀라노! 이태리! 또라이 이런 것들 또라이 이런 거 아침에 누가 일어나요? 에이 오늘은 뭐 먹을까? 로또나 대라.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죠. 다 힘듭니다. 한국도, 이태리도, 여자도, 남자도, 애들도, 청소년도, 대학생도, 직장인도. 아빠만 힘든 게 아니고 애도 힘듭니다. 와이프도 힘들죠. 이쁜 여자 힘들어요. 안 이쁘잖아요. 더 힘들어요. 장난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진짜. 자빠졌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냥 말만 완전 아프겠다 피난다 저 여자 씨발 와 진짜 대박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쁜 여자들은 엄청 도와주려고 그러고 진짜 짜증나 말이야 정말. 세상이 다 힘들어요 정말. 사업하는 사람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다 힘들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로받으면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자가 오래 사는 거래요. 한국 여자분들은 위로를 받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절친. 근데 한국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신앙생활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막 술 엄청 많이 먹어봐요. 술도 이태리처럼 막 이렇게 뭐 와인 먹고 이러지 않은 다 아시죠? 뭐 맥주 한 잔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엄청 먹고 막 길거리에 전 붙이고 막 전 엄청 비둘기야 먹어라. 이 아저씨 전이다. 한국에 비둘기가 왜 이렇게 많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보세요. 한국은 갈수록 비둘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비둘기가 제일 많아져요. 지금 비둘기가 지금 다 남자들이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아저씨들이. 이태리 비둘기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제가. 산새들이 많고 여기는. 그런데 봐보세요. 여성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위로받죠. 두 번째 절친이 있잖아요. 절친. 근데 남자도 절친이 있는데 남자는 아무리 친해도 진실한 얘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술이 필요한 거죠. 한국 남자들 막 30대 남자, 40대 남자들이 낮에 베니건스에서 막 빵 먹으면서 친구야 얼굴이 많이 상해 보여. 너 유학생활이 힘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게 몇 명 됩니까? 술이나 먹으려고 그러지. 근데 한국 여자분들 봐보세요. 맛집에서 대화가 제일 잘 된대요. 근데 지금 한국은 그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 많아서 샐러드 제일 좋아해요. 샐러드. 유기농 샐러드 막 이런 거. 강남역에 샐러드바 갔는데요. 당황스러워. 아줌마들이 막 샐러드를 12번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샐러드를 12번. 여러분 소도 샐러드 먹고 400kg 찌잖아요. 소. 여러분 소 아시죠? 소 이렇게 음메하는 소가 샐러드 먹잖아요. 소가 투다리 같은 데 가는 거 아니거든요. 소가 뭐 후라이드 이런 거 안 먹어요. 치킨 이런 거. 소는 샐러드 먹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1시간 조금 넘으니까 이제 혈당 떨어지고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뭐 아줌마 아가씨들 3시간 얘기하시더라. 막 식당에서 뭔 내용을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중요한 내용이. 뭐 글로벌 위기라든지 지구온난화, 뭐 북핵 문제 이런 건 없고 막 먹으면서 물어봐요. 여자들은 막. 야!
나 너무 많이 쪘지? 야, 나 너무 많이 쪘지? 야, 나 너무 많이 쪘지? 뭐하러 물어봐요? 자기가 보면 쪘는데. 아, 그거 뭐하러 물어보니 자기가 보란 말이에요. 샐러드 먹어서 쪘잖아요. 친한 친구들 뭐라는 줄 아세요? 딱 좋아! 딱 좋다고, 기집애야. 76kg 딱 좋다고, 너 지금. 나이 먹고 살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오라고, 지금, 빨리. 도대체 샐러드를 얼마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막. 그리고 또 뭐 머리 자른 걸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이거 진짜 하나 진짜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이태리 남자는 다 알고 있는데 한국 남자가 모르는 건데요. 여자들이 자기 머리 자른 걸 자랑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보, 나 너무 예쁘지? 그런 여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지. 여보, 나 이거 뭐하러 물어보냐고요. 자기가 보면 이상한데. 아니, 자기가 이렇게 보란 말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왁구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왁구가 질서가 어긋났어. 아, 그럼 견적이 안 나와. 딱 보면 견적. 아, 이게 왁구의 문제구나. 이거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또 이제 친한 여자들은 딱 좋아. 완전 귀여워, 이 기집애야. 너 진짜 완전 귀여워. 너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빨리. 장난쳐? 딱 귀여워, 지금. 변한 게 없어, 넌 진짜. 이러니까 한국에 있는 아줌마들이 나이 먹고 여행 이런데 이태리 같은데 누구랑 나오고 싶어 할 것 같으세요? 다 친구랑 나오고 싶어요. 진짜 남편하고 온다는 사람이요. 저 강연 12년 했는데요. 분당구청에서 한 명 봤어요. 저 지구촌교회 권사님인데 제가 그래서 어쩜 이렇게 권사님 사이가 좋으세요? 했더니 남편하고 진짜 해외여행 꼭 나와서 묻어버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를 마닐라에다가 완전 묻어버려요. 진짜 막 한국에 묻으니까 재활용을 해가지고 막 피해자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 남자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버지요. 한국 남자가 제일 잘하는 게 일이래요. 아시겠지만 한국 남자들은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한국 남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봤더니 칭찬하는 거하고 위로하는 거래요. 근데 사람이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대요. 자존심은 나 잘났다는 마음이래요. 나 뭐 장난 아니야,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백 같은 거 막 이런 거 채널이야, 채널. 프랑스 똥이야, 나 이거 이제 한국 똥은 안 싸, 나 이런 거 그런 거 그게 자존심. 근데 자존감은 내가 잘났다 말고 나 소중하다. 여러분, 이태리도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지만 한국도 이제 동물 엄청 많이 기르는데요. 여러분, 그 동물들이 지가 집에서 기르는 개가 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걔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사람처럼 자꾸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주인이 가자고 그러면 아유, 왜 그래? 근데 개는 사람입니까? 개입니까? 개죠? 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는 개거든요. 근데 개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별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를 사람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개는 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이 개를 뭐 대하듯이 대합니까? 사람 대하듯이 대하거든요. 한국의 아저씨들이 이제 반려동물 많이 기르니까 막 개 안아주고 막 이렇게 막 쓰다듬어 준다고요. 와이프도 안 하는 건데 막 개한테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막 아이고 예쁘다 막 이러니까 개가 보기에 자꾸 자기 보고 예쁘다 그러고 자기랑 쓰다듬어 주고 저 아저씨가 자기 와이프하고는 산책을 안 가는데 꼭 자기하고만 가는 거야. 왜? 자기가 똥 싸면 똥도 치워주고 와이프가 똥 싸면 더럽다고 그러는데 개가 똥 싸면 막 치워주고 막. 그러니까 개가 보기에 내가 되게 존귀한 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남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었대요. 자존감이 언제 좋아지냐면 칭찬하고 위로받을 때인데 한국의 아빠들이 그걸 못한 이유는 자기도 자기 아빠한테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어서 두 가지 현상에 이르렀는데 첫 번째 어색해하는 거래요. 어색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방법을 모른대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색함은 반복하면 길들여진대요. 첫 번째, 애들이나 자기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이 40점을 받다가 90점 받으면 부모나 리더나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래요. 애가 막 40점 받다가 90점 받았어요. 이제 이태리 학교 가서 그럼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90점 받았어? 엄마가 좋은데 너는 엄청 좋겠다? 이게 네가 주인공이래요. 조그마한 콩쿨 나가서 콩쿨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딸 진짜 대단하다 진짜.
너 엄마가 이렇게 좋은데 너 얼마나 좋아? 그 힘들게 해서. 그럼 이제 내가 주인공이구나. 근데 이제 한국 부모님들은 애가 40점 받다 90점 받으니까 조금만 더 해, 바로 100점이야. 다 왔어. 그러다가 100점 받잖아요. 방심하지 마. 지금 그런 콩쿠르에 너 만족하지 마, 너 지금. 한국 들어오면 더 힘들어, 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애가 나는 뭘 잘해도 칭찬을 못 받는 거야, 나는. 자, 칭찬을 못 받는 거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한대요. 두 번째, 사람은 힘든 날 위로받으면 자존감이 4배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민 와서 유학 가서 힘들어서 사람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서 정금처럼 되는 사람, 딱 두 가지인데, 저 어려서 그 미국 영화를 봤거든요. 그 미국 영화, 그 미국에서 아이가 접시를 깬다고요. 크리스탈 비싼 거. 그럼 엄마들이 화를 내나요? 달려가서 애한테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첫 대사가 뭐예요? Are you okay? 이태리 말로 하면 뭐예요? Tutto bene. Tutto bene?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야, 너 다 괜찮아? Tutto bene? 그럼 이제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진짜 미국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미국 스타일. 제가 완전 USA 엄마랑 잘 맞는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 막 사투리 겁나 분다고요. 제가 쨍그랑 했더니, 뭐단디 냉겨두냐? 다 깨물어라! 깨물어, 이 오살할 놈아. 아주 연병을 하네, 저 새끼가. 이거 이태리 말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통역하시는 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진짜. 저는 진짜 언젠가는 미국에서 친엄마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잠깐 키워주는 한국 엄마인데 저랑 너무 스타일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진짜 USA 스타일. 저는 뚜뚜 베네. 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미국 애들 바닷가에서 수영하다 빠져 죽을 뻔해보세요. 뭐 미국 엄마 뭐 화냅니까? 아이들한테 가서 뭐라고 한다고요? 뚜뚜 베네? 너 괜찮니? 걱정하지 마.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긴 대사. 아이의 운명을 완벽하게 바꿔주죠.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얼굴 표정이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네요. 저도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한 거죠. 어려움이 없었으면 제가 해드렸죠. 저도 고향이 바닷가지 않습니까? 수영하다가 바다에서 미역에 미끄러져서 죽을 뻔했죠. 엄마가 알기를 원하진 않았어요. 위로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라는 걸 알았죠. 문제는 저희 막내 누나 김미자. 아주 요 이름도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가 촉새 입이 엄청 싸요. 그냥 엄마한테 고자질 했더라고요. 연년생입니다. 전 누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미자라고 불렀습니다. 엄마가 하도 둘이 싸우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진 놈은 하나 뒤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겨우 살았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고 해야 아들의 인생이 바뀐다고요? 뚜또 베네? 어머니는 저에게 짧게 마셨죠. 뭐단디 살아버렸냐? 아가 너 뭐단디 살아버렸어. 뒤져불지.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대급박에 똥이 들어있냐? 쪼개보자 대급박. 그러면서 대급박을 엄마가 이걸 쪼개가지고 똥을 꺼내겠다고. 너는 뇌가 아니라 똥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아이는 자아 존중감이 4배 떨어진대요. 여러분, 사람은 슬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슬픔을 밖으로 꺼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눈물이래요. 근데 사람이 서글퍼서 울면은 너무 많이 울면 몸의 장기관이 상한대요. 성격도 바뀌고요. 그런데 위로를 받을 때 나오는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몸 밖으로 빼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아니면 여자의 성향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참 건강한 사람이 많은 거죠. 우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도 울고 또 뭐 감동받으면 울고 사람이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울고. 근데 이제 한국 남자, 지금 한국에 있는 남자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뭐 교회도 안 가죠. 어디 힘들다고 또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또 너 만나서 더 힘들다고 또 얘기하죠. 할 게 뭐가 밖에 없어요? 엄청 먹고 비둘기 밥 주고 막 집에 들어가서 자고 또 나가서 또 일하고 그러다가 진짜 다 죽어버린 거죠.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거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대요. 소개하고 마치려고요. 사람의 스트레스는 근육을 둘러싸는 근막에 저장하는 걸로 밝혀졌대요.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근육은 양쪽 승모근, 목줄기 근육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렇게. 이제 더 심각한 사람은 이런 걸 한대요. 그래서 그것이 풀리는 경우가 몇 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하고 스킨십 해줄 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태리에서 볼에 이거 하고 이러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거 할 때 인간의 마음이 풀리는 게 그 근육을 둘러싸는 근막에 붙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 아줌마들한테 스킨십 이런 거 많이 하자고 남편하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편하고 이렇게 서로 허그하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거수경례로 하겠다는 거. 거수경례로 그냥 충성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뭐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충성 이렇게 하겠다는 이거. 그래서 이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소개할게요. 이렇게 한 게 자기의 이때까지 살아오면서의 슬픈 기억을 자기가 안아준 거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거래요. 이런 거는 좀 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여기까지 힘들게 온 자기에게 자기가 괜찮니? 괜찮아라고 물어보는 거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지금 얼굴 표정은 뒤져버려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동성이면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안아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성이면 우리 한번 안아줍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허그도 하시고 악수도 한번 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한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 하나 소개할게요. 남자들이 여자보다 훨씬 빨리 사망한대요. 진짜로요. 7년에서 10년. 근데 남자 직업 중에 유일하게 장수하는 직업이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한국 남자요. 지휘자하고 성직자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모님들 세미나 때 말씀드렸는데 표정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냥 표정이 솔직히 너무 어두워지면서 막 사모님들이 주여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주여 아버지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자꾸 주시냐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너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거라고 전했는데 anyway. 그런데 왜 성직자하고 남자 지휘자들을 이 사람들은 장수하는 사람이 많고 보통 삶의 만족도가 일반 직장인 남자보다 훨씬 높대요. 왜 그런가 하고 계속 역학으로 연구했는데요. 지휘자와 성직자 남자의 몸에서 일반 남자에 비해 상당히 많이 검출된 게 나왔어요. 그게 바로 엔돌핀의 4000배에 해당하는 면역물질, 천연물질인데 학명은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래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이라는 거는 언제 나오나 그래서 다시 또 역학으로 봤어요. 왜 지휘자하고 성직자에게 다이돌핀이 많이 나오나? 알아봤더니 다이돌핀은 웃을 때 나오지 않더래요. 엔돌핀은 언제 나옵니까? 웃을 때 나온대요. 웃을 때. 한 번 배가 움직일 정도로 웃으면 수명 연장의 효과로는 9초하고 맞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많이 웃으셨죠? 지금 헌금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지금 헌금을 해야 되겠냐고요? 그걸 막 그냥 날로 먹어야 되겠냐고요? 그냥 제 얘기는. 자, 그런데 엔돌핀은 근데 웃을 때는 다이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더래요. 지휘자하고 성직자 중에서 안 웃기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되게 진지하거나 근엄하거나 카리스 있는 사람이 많은데 언제 나오나 봤더니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건지셔도 엄청난 건데 인간이 감동을 받거나 깨달음에 이르거나 공감하는 순간 몸에서 다이돌핀을 만들어내더래요. 지금 내드래요 할 때 한 8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 몸에서 다이돌핀 나오신 거예요. 제가 내드래요 할 때 이렇게 하셨다고요. 사람이 언제 이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까? 언제죠?
공감하고 깨닫는 순간에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래요, 이게. 이걸 신앙의 용어로 굳이 바꾸면 뭡니까? 아멘 할 때 인간이 하는 행동이래요. 아멘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이렇게 하지 누가 아멘 할 때 아멘. 이렇게 하면 안 한다고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깨달음이 저에게 왔네요. 아멘. 이래가지고 지휘자하고 성직자가 이게 많대요. 깨달음. 음악하다가 깨달음. 감동받아서 깨달음. 성직자들은 또 모든 거 그 자체가 또 이제 그런 거니까요. 말씀 보다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부터 솔직히 이거 알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말씀 안 드린 거죠. 몇 분이 하시나 봤더니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 바꿨거든요. 전에 그 뉴욕에서 한인 강의했는데 그때는 이런 걸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저 방울뱀인 줄 알았어요. 방울뱀. 이거 뭐 강사 물어버리려고 하는 걸까요? 방울뱀 이거 텍사스의 방울뱀인가 이게?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그냥 온 인간의 영역에 포함되는 말이래요.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한국에서 텔레비 보면 대한민국의 똑똑한 한두 명이 다 일하고 사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근데 원래 세상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보고 제가 배운 거는 뭐냐면요. 한국은 그리고 세상은 한두 명의 뭐 유명한 정치인이나 그런 인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처럼 다 자기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힘들든 뭐하든 수년 수십 년 엄마 자리, 아빠 자리, 그리고 또 사장님 자리, 또 목사님 자리, 또 집사님 자리 그렇게 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말을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언어로 이미 행동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고 여러분이 계셔서 한국도 있고 세상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